안녕하세요. 자전거 타는 키튼입니다. 이번에 제가 여행을 온 곳은 스페인 북부의 아스투리아스라는 지방이고요. 그 아스투리아스에서도 코바동가라는 되게 유명한 어필을 타려고 왔습니다.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북부의 보통 까미노 데 산티아고,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약간 더 동쪽에 있는 곳이고요. 한국 분이라면 보통은 그 순례길을 걸으러 가죠. 하지만 여기 아스투리아스도 유럽에 있는 자덕들한테는 상당히 유명하고 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. 예, 제 숙소가 히혼이라는 도시에서 약간 남쪽에 있었는데요. 거기서 여기 코바동가까지 자전거를 타면 거의 한 200km 정도, 거기다가 좀 심한 어필까지 포함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일단 제 자동차 렌트카로 점프를 했고요. 여기 점프한 도시는 칸가스테 오니스라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서부터 코바동가 정상까지 자전거를 이렇게 탈 예정입니다. 어필 자체는 한 10km에서 15km 정도 사이로 알프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어필은 아닌데요. 대신에 여기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. 그래서 이 아스투리아스 지방에는 자덕들한테 유명한 어필이 두 개가 있는데요. 여기 하나가 코바동가이고 다른 하나가 랑글리루라는 곳입니다. 랑글리루는 제가 이때 다음 날 내일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코바동가도 랑글리루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다는 거. 이 코바동가랑 랑글리루는 또 세계 3대 자전거 투어 중 하나인 부엘타 데 에스파냐에서도 거의 매번 나오는 그런 어필입니다. 제가 알기로 서로 한 번은 올해는 코바동가라면 그 다음에는 랑글리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네, 주차장에서 이렇게 쭉 오면 여기 이제 자동차 개인 자가용은 못 들어가는 그 차를 막는 바리케이드가 있고요. 물론 이제 자전거는 여기서 패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저기 멀리 바실리카 데 산타 마리아, 성모 마리아 바실리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되게 이뻐요. 언덕 꼭대기에 있고 그래서 한데 여기는 나중에 코바동가에서 내려올 때 들렀다가 갈 생각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되고 보면 특이한 게 아스투리아스에는 이렇게 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아일랜드는 소 대신에 양이 많이 있고 말도 좀 있습니다. 근데 아스투리아스에는 저렇게 소가 많이 있다는 게 좀 특이했고 길에 저렇게 약간 돌멩이 굴러다니듯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초반 어필은 이렇게 한 7%에서 이건 랑글리루도 마찬가지인데 한 7%에서 8% 정도 되는 얕은 어필로 시작을 하고요. 이제 좀 올라가면 평균 경사가 15% 넘어가고 코바동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맥시멈 20%, 랑글리루에는 그 유명한 23.5%짜리 어필이 나오고요. 그래서 여기들 어필이 특징이 아일랜드도 보면 제가 가끔 다니던 곳에 20%짜리 어필이 나오긴 하는데 되게 어필이 짧아요.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그 평균 15%라던가 거의 20% 가까운 어필이 한 3km에서 4km 이어집니다. 그래서 진짜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. 단순히 뭔가 이렇게 내가 실력이 이렇게 좀 되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차고 올라가야지라는 그게 안 되고 그냥 꾸준히 계속 그 엄청난 경사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 분배라던가 제 포스처, 이 자세 분배가 좀 중요했습니다. 사실 여기 코바동가 어필도 올라가다가 제가 한 두 번 정도 쉬었을 거고요. 랑글리루는 좀 많이 쉬었습니다. 한 다섯 번은 쉰 것 같은데, 다섯 번, 여섯 번 쉰 것 같은데, 특히나 여기 오늘 이날도 그랬었고, 그 다음 날도 기온이 여기가 가을이긴 한데 이게 10월 말이었었거든요. 근데 기온이 좀 유달리 3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보시면 조금 35도에서 자전거를 타기에는 좀 뭐랄까 약간 복장을 좀 과하게 한 측면이 있었어요. 그래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물통 두 개로는 턱도 없어서 좀 약간 천천히 가야 되는 것도 있었고
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처가 이게 한 경사도가 한 18%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자전거 앞바퀴가 너무 앞으로 많이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에 발휘하던 파워의 거의 반틈밖에 안 나왔습니다. 평소 파워가 한 250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15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게 그 물론 개인차는 통행이 금지라 가지고 교통량이 적긴 한데 안 그래도 이제 길도 좁고 옆에도 보면 좀 심심치 않게 낭떠러지가 나오거든요. 거기서 저런 큰 버스가 지나가니까 저는 좀 상당히 좀 쫄리더라고요. 특히나 이게 평지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정말 온몸을 집중해서 몸 비틀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고각 어필인데 옆에 버스가 저렇게 지나가니까 그리고 가끔은 또 쟤네들끼리 교행도 해야 되잖아요. 내려오는 버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끼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그렇게 그 교행할 때는 제가 섰다가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20% 가까운 어필에서 한번 서면 그게 다시 출발하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모로 쉽지는 않았다. 쉽지는 않은 코스였습니다. 그래도 중간중간에 약간의 평지라던가 내리막은 나오긴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한 12km 정도 되는 구간이 전부 다 어필이고 특히나 후반에 한 3km, 4km 정도는 상당한 고각의 어필입니다. 그래서 좀 평상시에 좀 훈련을 잘 해냈어야 되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코바동가 호수고요. 제가 알기로 이 코바동가 정상에 있는 호수가 총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코바동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교차로에서 바로 물을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직진해서 그 카페가 있는 호수로 갈 거거든요. 그게 에르시나라는 호수인데 그 호수가 두 번째 호수고 뭐 조그만한 그 관광객들이 잘 안 가는 뭐 크게 뭐 볼 거는 없는 호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에르시나 호수에 있는 로사라는 식당에 갈 거고요. 레스토랑테 로사죠.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탈수 증세 좀 오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마지막이지만 좀 천천히 가고 있고 여기가 에르시나 호수 그 전체 코바동가에서 아마 여기가 레스토랑이자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일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날에 갔던 랑글리루에는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. 네, 다행히 좀 관광객이 있었는데 요런 이제 꼭대기에 있는 레스토랑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목숨줄이죠. 정말 힘들 때는 여기서 쉬고 가는 게 필수라서 그렇고 자전거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코바동가는 유명한 자전거 코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자전거 끌고 와서 하고 약간 쉬면서 콜라 시켜서 바로 마시고 물병이랑 커피 그리고 저기 아마 그 딸기 치즈 케이크였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마시고 좀 충전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천천히 여기를 둘러보고 갑니다. 여기 자전거는 출입 금지인데 네, 제가 걸어서 가기에는 지금 신발이 클리슈즈밖에 없어가지고 안쪽까지 보지는 못했고요.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느긋하게 있다가 갈 수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스페인 쪽에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좀 특이한 거는 스페인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드론 날리면 금지인 구간들이 곳이 장소들이 있죠. 뭐 대표적으로 군사 기지라던가 공항 근처인데 스페인은 거기에 추가해서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아일랜드도 일반적인 국립공원에서는 문제없이 날릴 수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그 규제에 안 걸리는 250g 이하짜리인가 그런 조그만 것들.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DG 미니라서 가벼운 드론인데 특이하게 스페인에는 전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못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예 지금 여기도 어필이 빡세다는 소문을 좀 들어가지고 제가 아예 드론은 안 가져왔고요. 드론 무게는 250이지만 요게 그 컨트롤러까지 포함하면 조금 무게가 나가니까 어필 타는데도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. 무게가 좀 줄어드니까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교차로에서 바로 직진을 해서 그 안 내려가고 직진해서 여기 바실리카 데 산타 마리아를 보고 가고요.
아스투리아스 관광 책자나 이런 데 보면 요 산타마리아 바실리카가 웬만하면 그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나오는 그런 유명한 성당입니다. 아니 성당이라 바실리카죠. 그래서 보면 카톨릭이 약간 보면 이게 군사 조직 같은 그런 치밀함이 있어요. 그 위계 질서가 있어서 이런 건물들도 보면 제일 조그만 게 처치 교회라는 곳이고 그다음이 바실리카 이게 성전인가 그런 뭐 그럴 텐데 번역이 그렇고 그 위에 이제 캐시드럴 영어로는 스페인어는 카테드랄이라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당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계급의 그런 건물이라서 유럽에는 보통 보면 성당보다는 바실리카나 처치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바실리카고요. 앞쪽에 보면 요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펠라요라는 왕인데 여기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특수한 역사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. 스페인은 거의 대부분의 현재 스페인의 국토가 옛날 한 1000년도 넘게 전에 이슬람 그 군대에 점령된 적이 있어요. 그때 통치를 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무어족이라는 영어로 무어스라는 사람들인데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스페인을 다 먹었는데 여기 거의 유일하게 이 아스투리아스 지방만 그 무어족이 점령을 못했습니다. 그 이유가 저 펠라요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 코바동가에 있는 전투에서 약간 이 산속에 좀 알박기를 해가지고 그 이슬람 군대가 함부로 못 쳐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한번 그 격퇴를 했었대요 전투에서 코바동가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격퇴를 하니까 이제 이슬람 쪽에서도 좀 하다가 이 산지 투성이 여기 그냥 됐다 그냥 못 먹겠다 하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그 이슬람 영향권을 안 받은 그 스페인의 그런 곳이고요. 근데 그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것도 보면 그 되게 예쁜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그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엄청 예쁜 궁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그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사람들은 좀 약간 보면 그 프라이드가 좀 그 이렇게 좀 자긍심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이슬람의 영향을 안 받은 진짜 스페인 중에 스페인 약간 그런 느낌. 그리고 여기 아스투리아스에서 머물 때 제가 또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음식인데요. 아일랜드에서는 그 내장을 잘 안 먹어요. 근데 이제 한국에도 보면 순댓국 뭐 내장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 천엽이라던가 그 소의 그 간 쪽을 한 내장탕을 좋아하는데 아일랜드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.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까이오스라는 그 소의 그 간이라던가 약간의 뒷고기를 이용해서 끓인 그 내장탕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가지고 제가 5박 6일인가 여기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 있었는데 거의 매일 그 까이오스가 맛있다는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. 딴 거는 모르겠지만 진짜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. 한국의 내장탕 느낌 거의 나고 물론 이제 그걸 약간 유럽식으로 했기 때문에 맛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일랜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타고 어필 끝내고 다시 칸가스 데 오니스 주차장으로 와서 정리를 하고요. 이제 좀 쉬었다가 내일은 랑글리루에 자전거를 탈 생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